네, 현재 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하락 전환한 모양새인데요.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또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가득 찬 이 아이돌들로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엔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엔터를 좀 투자하시는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은 안진아 애널리스트님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예. 우리 안진아 애널리스트님이 암이라는, 찐암이라는 걸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정도로 엔터를 하면은 꼭 연구원님의 영상을 지켜보게 되는데, 일단 하반기로 접어들었잖아요. 벌써 9월이 됐고, 이제 우리가 그 하반기는 뭐 엔터들이 날개를 날 것이다, 콘서트가 열릴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예상했던 것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반기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연초부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저점 그리고 2분기 기점으로 이제 엔터 어닝 사이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인 어닝 사이클 확대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점으로 일단 어닝 시즌이 끝났는데요. 2분기 실적 모두 다 이제 엔터 3사, 4사 모두 다 서프라이즈를 냈었고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2분기에 컴백한 아티스트 중심으로 대규모 월드 투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 좀 지켜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상저하고의 그런 엔터주 흐름이 올 한 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엔터주에 대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지금 엔터 시장이 활발하다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는 게 걸그룹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규로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새로운 그 아이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뭐 트와이스다, 블랙핑크다, 뉴진스다, 아이브다, 이 걸그룹들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엔터주 안에서 이 걸그룹이 잘 나오는 기업을 봐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실상 돈을 쓰는 사람들은 여성 팬들이어서 남자 아이돌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모두 맞고요. 이제 그런 언급들을 이제 제가 방송이나 많은 세미나에서 이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하반기 키워드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걸그룹으로 보고 있고 왜 걸그룹 대전이라는 말이 나왔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하반기에 뭐 말씀하신 기존에 이제 공고했던 주력 아티스트 걸그룹들의 대거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인 그룹들도 많이 데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는 보이그룹의 이제 소녀 팬들이 실질적인 이제 MD나 굿즈나 뭐 콘서트 앨범 구매로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좀 더 좋은 그룹이면은 맞았으나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걸그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하이브의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더현대 서울에서 팝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의 이제 여성 팬덤들이 거의 75% 이상으로 이제 팝업 스토어에서 굉장한 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고 앨범의 선주 문량도 이제 역대 최대 기록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장 이상을 데뷔하자마자 일단 썼고요. 그래서 걸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도 앨범 팬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이그룹에 비교했을 때 좀 적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걸그룹도 일단 밀리언셀러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없었던 모멘텀 그리고 수익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찾자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걸그룹에서 엔터사들의 수익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즘 아이돌분들이 신곡을 내놓으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는 게 릴스라던가 틱톡이라던가 쇼츠 이렇게 짧은 콘텐츠를 통해서 안무를 좀 알리잖아. 그런 걸 함으로써 실제로 엔터주들에게도 엔터사에게도 뭔가 좀 파급력이 있나요? 일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회수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쇼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이나 릴스나 뭐 15초에서 짧게는 뭐 길게는 30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이 되면서 해당 관련된 이제 아티스트의 유튜브 뭐 구독, 시청 뷰수나 뭐 이런 팬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창구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데뷔하면 이제 포인트 되는 안무를 좀 넣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님도 몇 번 따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분석만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는 이제 있지만 네. 간혹 집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따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쭤봤는데 아마 유튜브 상에서 조회수로 따지면은 그 걸그룹 중에 가장 탑은 그렇죠. 블랙핑크잖아요. 네. 블랙핑크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면서 지금의 Y젠터는 거의 블핑이 다 잡고 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Y젠터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던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막 어닝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2분기 기점으로 물론 주력 아티스트는 블랙핑크 이메는 맞지만 이제 그 밖에도 이제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거의 밀리언셀러 가까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10월에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저라는 신인 그룹도 11월에 이제 서울 투어를 시작으로 이제 하반기 투어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일단 블랙핑크가 주력 아티스트 그리고 빠르게 커져가는 이제 보이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정도 상반기에 저는 이제 블랙핑크의 여동생 그룹인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그룹이 데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블랙핑크에 의존했던 이런 아티스트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앨범이 선주 문량만 거의 200만 장 가까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보이그룹들 능가하는 이런 앨범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콘서트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36회 이상이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마지막이었던 게 코로나 이전이고 그때가 이제 글로벌 팬덤이 막 커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콘서트는 27회 진행을 했었고 한 700억 가까이 한 670억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팬덤이 커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콘서트 티켓 단가도 다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P와 Q 그로스가 모두 다 이제 사이클이 확대되면서 저는 이제 13만 5천 원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50만 명 뭐 관객 동원한다라고 보면 블랙핑크 단일 콘서트로만 2천억 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앨범 같은 경우는 200만 장 벌써 돌파를 했지만 제가 뭐 실적 추정에는 250만 장 정도 판매를 한다. 그리고 2만 5천 원 단가를 하면 한 500억 정도 붙는 거거든요. 네. 그럼 블랙핑크 한 명으로 한 그룹으로부터 이제 파급되는 게 한 2,500억 원이 좀 나누어서 내년 이제 활동할 때까지 실적에 이제 찍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트레저나 뭐 신인 그룹들이 이제 데뷔를 한다면 뭐 이런 이익 사이클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앨범을 사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앨범 한 장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많이 올랐어요. 앨범도.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앨범도 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보통은 12,500원 정도이고 이제 좀 이런 패키지 정규나 뭐 이런 곡수가 좀 많거나 막 이러면 25,000원 그리고 좀 인지도가 진짜 높고 글로벌리 팬덤이 너무 많다 막 이러면은 BTS를 예를 들면은 마지막 정규 앨범 이제 그룹 활동 이번 6월에 냈던 앨범 기준으로 보면 제일 비싼 패키지가 98,000원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극히 드물고 근데 대부분 예전에 10,000원 초반대 하던 것들이 한 2만 원, 3만 원대까지는 좀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앨범 팔리던 것보다 지금 그로스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JYP 트와이스도 그렇고 있지 분들도 다 이제 밀리언셀러 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엔터사들의 이익은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그 마지막 패키지 앨범 9만 원. 정말 비쌌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겠다는 수요가 많잖아요. 그것도 줄 서서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미리 사전 예약을 위버스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대부분 다 솔드아웃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티켓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판매 그 여력을 갖고 있는 아이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BTS가 더 두각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했다가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고점 대비 내려왔으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그래도 시청자분이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하이브야. 왜냐 지금 뭐 국면제 뉴스 뭐 설문조사 뭐 그런 이야기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오르는데 여전히 BTS의 그 성장 동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즘 하이브는 또 뉴진스가 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 캐리하고 있고
같고요. BTS 같은 경우는 군면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개인 활동은 분기에 1명에서 2명 정도는 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룹으로 일단 뭐 무대를 서는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했지만 자체 예능인 이제 달려라 방탄이라든지 자체 위버스에 태우는 컨텐츠 제작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거를 뭐 센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이미 됐긴 했지만 이제 개인으로 활동을 해도 적어도 100에서 150만 장 정도는 앨범을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자체 뭐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뭐 확정된 건 없지만 솔로나 뭐 듀오 콘서트도 나중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면 사실 팬덤의 입장에서는 그룹에 돈을 쓰는 거에서 지금 7명 혹은 듀오로 이제 쪼개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닛으로, 돈을 네.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팬덤을 좀 유지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물론 완전체로 활동하면 그 모멘텀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또 저희 안진아 연구원님은 암이잖아요. 아 근데 저 방송에서 암이라고 한 적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포기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네, 궁금한데. 아니 네. 개인적으로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네. 방탄소년단이 그 라이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네. 약간 그 단체 활동을 네. 중단한다, 뭐 여러 가지 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날 많은 팬들이라던가 주식시장이 네.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거를 연구원의 입장, 애널리스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들의 발언이라던가 그들의 그 행동들이 이 주가에 영향을 혹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다라고 보셨는지요?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일단 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제 그 텔레그램이나 막 이런 거에 바로 올려야 되는데 밤 이미 9시, 10시였기 때문에 근데 내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겠다 예상은 했었어요. 그게 이제 투자자나 이제 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워낙에 되게 서프라이즈한 소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업계 사람들조차도 아예 몰랐었고 그게 컴백을 하면 당연히 이제 하반기 투어를 하고 활동을 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더 그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활동이 없거나 아니면 앨범을 안 낸 상태에서 뭐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은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이제 정규 앨범을 내놓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구나 했는데 그런 발표가 이뤄지니까 시장에는 다소 좀 충격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업계 엔터 업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현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즈니스 구조상 어쨌거나 수요층이나 이제 엔터사의 수익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은 팬덤이에요. 일반적인 뭐 저희 소비재나 뭐 필수재처럼 일반적인 대상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그 팬덤을 이렇게 확충된 팬덤을 이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만큼 유지를 잘 시켜 나갈 것인가도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좀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소비 계층인 그리고 수익에 도움이 되는 이 팬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럼 그룹 활동의 중단을 알리는 방법이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일까?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방송에서 이제 리더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RM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뭐 기사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보다 팬덤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은 직접 이제 데뷔일에 말하는 게 네, 가장 팬덤을 이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게 더 하이브 이익 사이클에도 그렇고 BTS의 이제 팬덤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잘 전해졌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Y젠터. 그럼 여기에 또 나올 게 이제 JYP SM인데 뭐 JYP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트와이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트둥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네, 네.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목이 그 신곡이 네. 생각보다 상위에 랭크되지 않아서 너무나 진짜 찐팬이시네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트와이스 있죠, 있지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니쥬 있죠. 그리고 네. 뭐 그 외에도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좀 네. 관심이 없어서 그런 많은 모멘텀 갖고 있는 JYP 엔터의 경우에는 유독 다른 경쟁사들에 대비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마진율이 못해도 20% 중반 이상씩은 매 분기마다 이제 꾸준히 나오는 회사이고요. 네.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뭐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이제 매 분기마다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뭐 100%, 60% 이익단에서는 거의 60% YOY 이렇게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도 이제 가장 다른 엔터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티스트 공백기 없이 정말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 포트가 가장 좀 다양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매출 원가 단이나 이런 판금비 단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어서 꾸준히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엔터주에 대해서 상저하고 하반기에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엔터자분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또 요즘은 이런 아이돌들이 한수 하나의 뭐 가수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콘텐츠로 봤을 때는 미디어 쪽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미디어도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다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디어도 보실 때 뭐 엔터는 아티스트 라인업이나 뭐 컴백 위주로 이제 활동 그런 스케줄을 보시고 판단을 한다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마 라인업을 보시는 게 좋고요. 뭐 대작 그리고 드라마가 제작되는 형태, 뭐 오리지널이냐 아니면 IP 라이선스를 제작사가 직접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좀 이런 대작들이나 좀 흥행작들이 많이 상반기보다는 집중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모멘텀이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좋게 보고 있고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IP 라이선스를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별로 좀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디어주 콘텐츠 아니면은 엔터주 이 안에서의 그 섹터별 선호도를 좀 따져보자면, 그리고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보자면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일단 섹터 선호도는 일단 실적이 저희는 아무래도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숫자나 펀더멘털은 견고한데 주가상으로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도 부담이 없는 엔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미디어도 센터는 좋은데 아직까지 중소형 제작사들이 실적이 좀 올라오기에는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YG 그리고 하이브 좋게 보고 있고,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는 아까 대형사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IP 라이선스 가지고 드라마 방영이나 뭐 제작이 지금 되고 있는 이제 뉴나 키스트 그리고 레몽레인 위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의 트와이스가 있는 JYP 엔터가 안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YG 엔터를 엔터의 탑픽, 미디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중소형, 뉴, 레몽레인, 키스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